안녕하세요, 도리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아껴드리기 위해서 이번 영상도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은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0년 이상 실적이 지속적으로 정체되었던 기업이었습니다. 정체되었던 이유는 국내 농업시장이 오랜 기간 정체됐었고, 이에 따라 농기구를 국내에 아무리 팔아도 성장성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도 꾸준히 팔리던 제품만 팔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2019년 들어서 실적이 오르기 시작했고요, 2021년에 들어서는 실적이 더욱더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2019년부터 4년 동안 대동이 벌어들였던 영업이익 합은요 그 이전 10년 동안 대동이 벌어들였던 영업이익의 총합보다도 무려 5배 이상 많습니다. 이처럼 실적이 증가하기 시작한 이유는요, 대동의 제품 수출이 크게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동은 매출의 90% 이상이 농기계에서 나오는 농기계 전문 기업입니다. 대동은요 국내 농기계 시장에서 가장 앞서가는 1등 기업이에요. 최근에 대동의 실적이 꾸준히 증가한 이유는 판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였습니다. 특히 북미향 수출을 꾸준히 늘리면서 수출 실적도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었어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전 세계 공급망 정체가 이 농기계 공급을 제한시켰던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급은 점점 제한되는데 북미에서 농기계 수요는 꾸준히 점진적으로 늘어났다 보니까 이 농기계 업체들 전반적으로 영업환경 호조가 펼쳐졌고요. 대동의 실적 증가도 이러한 호조의 수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점점점 이러한 농기계 시장에서의 공급 제한, 공급 부족은 점점 완화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세계 농기계 업체들이 오랜만에 겪을 수 있었던 농기계 업황의 이 호황도 점점 끝나갈 수도 있다는 점을 꼭 함께 염두해 두셔야 합니다. 대동은요 2010년대 내내 주식시장에서 인기가 없던 종목이었어요. 당연히 대동을 분석하는 증권사 리포트도 리서치 센터도 없었고요. 증권사 리포트도 거의 나오지 않았던 완전히 소외되었던 기업이었습니다. 북미는요 땅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커다란 크기의 농기계만 주로 쓰일 것 같지만 사실 중소형 농기계의 수요도 상당히 많습니다. 대동은요 근래 들어서 100마력 이하의 중소형 농기계를 집중적으로 수출하면서 점유율을 꾸준히 늘릴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대동은 북미 시장에서 점유율을 8% 수준까지 끌어올리면서 시장에서 점점점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선두 기업을 따라잡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래 수출 확대 그리고 수요 확대가 꾸준히 일어나자 이 대동은요 이러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서 농기계 생산 라인의 증설을 수행했습니다. 트랙터 생산 가능수를 무려 40% 이상 늘려서 연간 7만 대의 트랙터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농기계는요 전통적으로 봄과 여름에 가장 많이 팔립니다. 수확을 앞두고 농기계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을에 들어서부터는 농기계가 잘 팔리지 않습니다. 이미 농가에서는 앞서서 마련해둔 농기계를 이용해서 농사 작업을 충분히 진행했거나 수확이 거의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동은요 규칙적으로 4분기만 되면 실적이 꾸준히 급감했었습니다. 즉 4분기가 비수기인 기업이었던 것이죠. 영업이익도 규칙적으로 4분기마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근래 들어서는 신제품 효과, 수출 확대 효과로 인해서 이러한 규칙이 깨졌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3분기 실적이 가장 저조하고 4분기부터 실적의 반등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비수기가 4분기에서 3분기로 바뀐 것입니다. 대동은요 스마트 농기계 제품으로 국내 시장을 꾸준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근래 자율주행 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출시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습니다. 대동의 트랙터에 적용된 자율주행 기술은 아직 1단계 수준에 불과하지만 추후에는 정부 지원과 자체 연구 개발을 통해서 4단계까지 자율주행이 가능한 제품을 계속해서 개발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요 대동보다 앞서 있는 해외 경쟁사들은 이미 2단계 또는 3단계 수준의 트랙터를 시장에 출시한 바 있고요. 대동은 국내에서는 가장 앞서는 농기계 기업입니다만 해외 시장에서는 선두 기업을 부지런히 따라가야 하는 후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더욱더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접목을 활발히 진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국내 농가 인구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고령층의 비중이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20년 전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불과 30%에 불과했습니다만 지속적인 젊은 층의 농업 기피 현상으로 인해서 최근에는 고령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 농기계 도입은 고령 인구의 농업 작업을 더욱더 효율화시킬 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의 유입 효과까지도 촉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동은요, 자율주행 농기계 사업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사업을 계속해서 신사업으로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각종 농업을 데이터화하고 또 수익성이 높은 작물을 우선적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러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입니다. 대동의 자회사는요, 전자바이크 사업을 함께 영위하고 있습니다. 대동의 전자바이크 사업은 주로 배달용 오토바이 시장, 골프카트 시장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도시들은 배달용 오토바이를 모두 전자바이크로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대동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회사를 통해서 전자바이크 사업을 꾸준히 확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대동의 지분 8.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동은요, 지난 12년 동안 영업을 통해서 대략 640억 원의 현금을 벌어들였습니다. 하지만 설비 투자와 각종 시설 관리에 무려 3천억 원 이상의 현금을 쏟아 부어야 했어요. 이로 인해서 대동은 아무리 영업을 잘해도 현금을 충분히 축적하기 어려운 경향을 나타내 왔습니다. 그리고 대동이 보유한 현금성 자산은 다른 기업들의 평균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편입니다. 대동은 이처럼 현금이 충분하지 못해서 신사업 확장에 계속해서 지장이 생기자 현금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 부분 차입에 의존해 왔습니다. 대동의 부채 비율은 대략 200에서 250% 수준입니다. 이처럼 높은 부채 비율은 대동이 보유한 많은 차입금에 의합니다. 대동은요, 현금성 자산을 약 1천억 원 수준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추후 갚아야 할 차입금은 무려 6천억 원을 상회합니다. 이 중 대부분의 차입금은 이른 시일 내에 갚아야 하는 유동성 차입금입니다. 그래서 대동은요, 보유하고 있는 단기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대체할 방안을 찾아 나서거나 차입금을 줄이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동은요, 근래 들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현금화해야 할 매출 채권은 계속해서 늘어난 반면에 현금 지급해야 할 매입 채무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서 현금 흐름 주기가 꾸준히 악화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이 대폭 감소한 바 있고요. 대동의 순이익보다도 영업을 통한 현금 흐름이 더욱더 낮은 경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향이 단순히 영업활동에 의한 변화인지 아니면 고질적인 문제로 자리 잡을 것인지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동은요, 추후 현금화해야 할 매출 채권 중 대략 3에서 5% 정도는 꾸준히 떼이면서 손실 처리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 왔습니다. 자, 이상으로 대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대동이라는 종목을 추천하거나 또는 매도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번 영상을 제작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업 분석 과정에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또는 놓치실 수 있는 부분을 보완시켜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투자에 참고가 되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호돌이었습니다.